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시 입학 전형 안내를 맡은 가톨릭대학교 입학사정관 신가혜입니다. 본 영상은 2024년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으며 수어로 함께 안내됩니다. 올해 수시 원서 접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기간 잘 준비하셔서 이 영상을 보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가톨릭대는 수시에서 1339명, 정시에서 657명을 선발합니다.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데요. 올해 모집 인원 변화의 특징은 종합전형의 인원은 줄고 교과전형의 선발 인원은 늘었다는 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작년에 918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286명이 감소된 632명을 선발하고요. 반면에 교과전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29명을 선발합니다. 지역균형 전형에서도 선발 인원이 늘어났고 작년까지 종합전형으로 선발했던 특별전형의 경우에 일부가 저희가 교과전형에서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늘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논술전형은 작년과 동일하게 178명을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가톨릭대 입학전형의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학생들의 전공 선택권 강화 그리고 무전공제 확대가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학도 광역 대계열이 신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인문사회 계열에서 216명, 자연공학 계열에서 154명을 선발합니다. 또 기존에 자유전공학과 인문사회, 자연생활, 공학으로 선발하던 것을 통합해서 자유전공학부로 221명을 선발합니다. 대부분의 인원은 저희가 정시에서 선발하는데요. 일부 인원은 또 수시에서 선발합니다. 2025학년도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서 수시와 정시 모두 8호와 9호를 받은 지원자는 전형 만점 기준에서 10%를 감점하는 부분도 변경된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전형별로 주요 변경 내용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큰 변화는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류만으로 선발하는 서류형과 1단계 서류, 2단계 면접을 보는 면접형 모두 저희가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최초 시행계획을 올렸을 때에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서류평가만으로 선발하려고 계획했었는데요. 광역 대계열이 신설되고 자유전공학부가 통합 모집됨에 따라서 이 모집 단위를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에서 저희가 선발합니다. 따라서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서류 평가 100%로 운영이 되고요. 자유전공학부를 제외한 대부분에는 학과 중심으로 선발합니다.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은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 계열, 자유전공학부로 선발을 하고 1단계 서류평가, 그리고 2단계 면접평가의 단계별 전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의 변경인데요. 작년까지는 4개의 평가 요소를 저희가 활용했습니다.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그 다음에 인성, 발전 가능성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대학 간의 공동연구 결과를 반영해서 3개의 평가 요소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중심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교과로 선발하는 인원이 확대되었다라는 점은 이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역균형 전형도 전년도에 비해 85명이 증원된 332명을 선발을 하고, 기존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였던 농어촌 학생 전형,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특성화 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 역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진로 선택 과목의 반영이 확대된다는 점이 변경된 점입니다. 작년에는 약학과와 의예과를 제외한 학과의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반영 교과 중에 상위 3과목을 반영했고, 약학과와 의예과는 수학과 과학교과 전 과목을 반영했었는데요. 올해는 전 모집 단위에서 반영 교과의 진로 선택 전 과목을 반영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논술 반영 비율이 확대되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이고요. 전년도 70%에서 올해는 논술이 80%로 확대되었고, 교과의 반영 비율은 20%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지 않고요. 학생부 반영 교과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의 경우에는 반영 교과의 상위 10개 과목을 반영한다. 이 부분도 변화되지 않고 동일합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광역 대계열 모집 단위가 신설되면서 저희가 변화가 있었는데요.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하고는 대계열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 일반 전형 1과 일반 전형 2에서 선발합니다. 일반 전형 1은 국어, 수학 중에 우수한 영역 순으로 각각 35%, 25% 반영하고요. 영어와 탐구 한 과목은 각각 20%로 반영합니다. 한국사는 가산점으로 반영됩니다. 일반 전형 2는 신설된 전형인데요. 국어와 수학 영역 중에 우수한 영역 하나를 50% 반영하고요. 탐구 한 과목을 50% 반영합니다. 영어와 한국사는 감점으로 반영합니다. 의예과의 경우에는 기존에 패스월 페일로 저희가 인적성을 반영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인적성이 5% 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수능 95%, 인적성 5%의 반영으로 저희가 의예과를 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간호학과는 전년도에 간호인문과 간호자연으로 분리해서 선발했었는데 2025학년도 정시부터는 저희가 통합해서 선발합니다. 그러면서 수학과 탐구 지정 과목이 폐지된 부분이 주요 변경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시 모집 주요 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4년 9월 9일에서 9월 13일까지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원서 접수 기간의 마감 시간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그 안에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에는 지원 자격 서류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서류 제출 기한은 9월 19일 국내 우편 소인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논술고사의 일정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자연공학 계열, 간호학과, 인문사회 계열 모두 10월 6일에 예정되어 있고요. 약학과와 의예과의 경우에는 수능 이후인 11월 1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22일로 예정되어 있고요.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11월 30일에 면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후 최초 합격자는 서류 일괄 합산 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은 11월 22일 오후 4시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면접을 보는 전형인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12월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전형이나 모집 단위에 따라서 전형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 모집 요강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수시 모집의 각 전형별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교과 전형인 지역균형 전형입니다. 네, 인원이 는 332명을 저희가 모집하고요. 지원 자격은 2017년 2월 이후에 졸업자와 졸업 예정자입니다. 또한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출신 고교의 추천을 반드시 받으셔야 지원 자격이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선발을 하고요. 학생부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의 반영 교과를 반영하고 전 과목의 석차 등급과 성취도가 반영됩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 모집 단위에서 반영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반영 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한데 성취도 A와 B와 C를 각각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환산해서 성취도별 등급 점수가 부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약학과와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는 수능 응시 영역 중에 2개 영역 등급합 7 이내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호학과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3개 영역 등급합 7 이내, 약학과는 3개 영역 등급합 5 이내, 의예과는 4개 영역 등급합 5 이내 및 한국사 등급 4등급 이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다만 의예과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중에 탐구의 반영 방법에 변화가 있었는데요. 2025학년도부터는 동일 분야의 1과 2 과목은 불인정한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농어촌 학생 전형 66명 선발하고요.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 25명 선발하고 재직자 전형은 106명 선발합니다. 농어촌 학생 전형과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은 학생부 교과 100%로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90%에 학생부 출결이 10%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농어촌 학생 전형의 약학과에서만 저희가 적용을 하고요. 응시 영역 중에 3개 영역 등급합 7 이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다음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지역균형 전형과 농어촌 학생 전형은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반영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한국사 전 과목의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가 반영된다는 점이고요. 석차 등급에 따른 배점이 7등급까지는 각 등급별로 1점씩 차이가 나고 8등급과 9등급은 점수 차이가 좀 더 크게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성화고교 졸업자 및 특성화고등을 졸업한 재직자 경우에는요. 반영 교과가 전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통과 일반 선택 과목도 전 과목 선차 등급 및 이수 단위가 반영이 됩니다. 전문 교과 역시 전문 교과 전 과목의 성취도 환산 점수와 이수 단위가 반영이 됩니다.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출결이 10% 반영이 되는데요. 출결은 3학년 2학기까지 전체가 다 반영이 되고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인정 결석 일수에 따라서 10점부터 0점까지 배점이 다르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잔재 능력 우수자 전형 말씀드리겠는데요. 369명을 선발하고요. 지원 자격은 가장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학생,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모두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형 방법은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서류 정성평가 100%만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고요.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다음은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입니다. 43명 선발하고요. 지원 자격은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동일합니다. 선발하는 모집 단위는 대계열인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 계열로 선발을 하고 자유전공학부도 이 전형에서 선발합니다. 1단계는 서류평가로 모집 인원의 4배수를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그 인원이 이제 면접을 봐서 2단계 면접 이후에 1단계 성적 70%, 면접평가 성적 30%를 더해서 저희가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가톨릭 지도자 추천 전형입니다. 52명 선발하고요. 지원 자격을 보시면 가톨릭 사제 또는 현직 수도회 장상, 그 다음에 가톨릭계 고교를 다니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가톨릭계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입니다. 역시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본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료실에 추천인 확인서 양식이 올라가져 있을 텐데요. 그 추천인 확인서를 내려받으셔서 작성하시고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의 선발 방식은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이랑 동일하고요. 수능최저학력 기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의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올해는 특수교육과도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총 4개의 학과에서 59명을 선발합니다. 지원 자격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이고요. 출신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추천 전형이기 때문에 추천을 받으셔야 되는데 의예과 같은 경우에만 고교별로 추천 인원이 1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모집 단위는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 4배수를 면접 대상자로 올려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평가 점수 30%를 합산해서 최종적으로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약학과와 의예과에만 적용이 되고요.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학과의 경우에는 세계 영역 등급합 5, 의예과의 경우에는 세계 영역 등급합 4의 한국사 4등급 이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형은 저희가 인문사회 계열에서 6명 선발하고 자연공학 계열에서 4명 선발해서 총 10명을 모집하는데요. 지원하실 때 학생들은 학과를 선택해서 지원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원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을 지원 자격 서류로 제출하실 수 있어야 지원 자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형 방법은 1단계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서류 100% 정성평가하고 3배수를 저희가 면접 인원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면접을 보고 난 이후에 1단계 성적 70% 그리고 면접평가 3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앞에까지는 제가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종합전형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한 평가 요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전형의 취지가 3년 동안 얼마나 학교 생활을 충실히 했는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다 평가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학년도부터 저희는 평가 요소를 3개를 활용을 해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서류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잠재능력 우수자 전형과 잠재능력 우수자 면접 전형은 학업 역량 35%, 진로 역량 45%, 공동체 역량 20%를 반영합니다. 잠재능력이라고 하는 전형 명칭에 맞춰서 진로 역량의 비중이 조금 높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밖의 전형은 학업 역량 45%, 진로 역량 35%, 공동체 역량 20%를 반영합니다. 이제 각각의 평가 요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학업 역량의 핵심은 대학의 수업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역량이 있는가? 라는 것을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그리고 탐구력을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평가가 아니라 정성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내신 등급만 가지고 평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내신 등급을 볼 때에도 그냥 단순히 몇 등급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점수, 그다음에 평균, 표준 편차, 이수 단위, 이수자수 뿐만 아니라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까지 전체적으로 다 보고 종합적으로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역량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탐색했던 노력의 과정, 그리고 준비 정도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자신의 진로와 연결해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했는지, 그리고 그 성취는 어땠는지,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진로에 대한 탐색을 했는지에 대한 중심으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공동체 역량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보여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얼마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그리고 성실한 태도로 학교 생활을 임했는지, 그리고 학교의 규칙을 얼마나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나눔과 배려의 태도가 있는지, 그리고 리더십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면접평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학업, 진로, 공동체 역량을 보지만 진로 역량의 평가 비중이 50%로 가장 크고 그 다음 학업 30%, 공동체 역량 20%로 평가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의 핵심은 제출 서류인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확인하는 면접이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요. 면접위원은 2명이 들어가고 학생 혼자 들어가서 8분 내외로 서로 면접위원이 질문을 하고 학생이 답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20분 내외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질문을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소통하고 전달하는지 부분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접하실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면접 들어오셨을 때 지원자 자신의 이름이나 수험번호나 학교 이름이나 그 다음에 교복 당연히 착용하고 오시면 안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님, 그 다음에 친척의 실명도 언급하시면 안 되고 직업 등도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질문의 예시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하나 예시를 보시면 수업 시간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 배우게 된 점은 무엇이었냐, 이렇게 질문이 나가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질문이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에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학생들마다 질문이 다 다르고요.
가장 좋은 면접 준비 방법은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좀 꼼꼼하게 읽으면서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면접 준비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8명 저희가 선발을 하고요. 논술고사의 경우에는 학생부 20%, 학생부 교과 성적 20%와 논술고사 80%의 일괄 합산 전형으로 운영이 됩니다.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100분 동안 4개의 문항을 풀게 되고요. 그 외에 전 모집 단위는 90분 동안 3개의 문항을 풀게 됩니다. 학생부의 교과 반영 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하고요.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를 제외한 전 모집 단위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한국사 반영 교과의 상위 10과목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반영 교과 전 과목의 석차 등급을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반영하지 않고요. 교과는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만 반영됩니다. 석차 등급의 배점을 조금 보시면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드린 바와 같이 1등급에서 7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아요. 3점 차이이고요. 그것은 논술에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고 논술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학과와 의예과, 간호학과만 적용이 되고요. 간호학과 세계영역 등급합 7, 약학과 세계영역 등급합 5, 의예과 세계영역 등급합 4 이내 및 한국사 4등급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 모집 단위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제 범위에 변경된 부분은 굵게 표시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요. 자연공학 계열 전 모집 단위와 간호학과에서 출제 범위에 미적분이 포함된 부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5학년도 가톨릭대 수시 입학 전형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화면에 보이는 입학처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